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테니스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뉴욕에서 2023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죠. 예, 지금 남녀 이제 그 16강전 마치고 이제 남녀 그 단식 이제 8강전, 아마 오늘부터 이제 8강전을 이제 시작하는데, 남자부 같은 경우는 알카라즈하고 그다음에 조코비치, 이제 당연히 이제 8강전에 올라갔고요. 아마 이제 두 선수가 뭐 8강전, 4강전에서 붙을 수는 없고요. 이제 다 이기면 최종 이제 결승전에서 붙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자부는 기존의 그 우승 선수들이 탈락을 많이 했습니다. 뭐 자부루 선수라든가 시용택 같은 지금 뭐 그 랭킹 그 최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측 불허가 되고 있습니다. 테니스를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내 스포츠 채널에서도 또 생중계되고 있는데, 아마 또 이 뉴욕이 또 우리하고 시간대가 전혀 또 틀리니까, 또 새벽에 주요 경기가 열리니까 아마 밤잠을 설치면서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저도 보고 싶은 경기는 새벽에 일어나서 또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할 것은 그 그랜드슬램이라고 하죠. 보통 지금 여러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US 오픈, 호주 오픈, 윈블던 오픈, 그다음에 롤랑 가로스, 프랑스 오픈, 이 4개 대회를 이제 그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예, 그랜드슬램. 이 그랜드슬램이라는 이거 그 단어는 1933년부터 이제 쓰여졌는데요. 원래는 그랜드슬램은 요 한 시즌에 요 4개 대회가 있는데, 요 4개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경우를 이제 그랜드슬램이라고 원래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라고 할 때에는 한 시즌에 4개 대회를 다 우승한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요 각각의 대회, 4개 메이저 대회를 각각 이렇게 부를 때도 이제 그랜드슬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랜드슬램 하면은 요 4개의 대회를 부를 때도 그랜드슬램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랜드슬램 요 4개 대회의 역사는 꽤 오래되죠. 왜냐하면 이 테니스라고 하는 그 종목 자체가 또 올해 시작됐으니까요. 예, 또 역사가 깊은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이 테니스이기 때문에 이제 주로 유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귀족들의 스포츠였죠. 예, 귀족들의 스포츠로 이제 해왔는데, 윈블던이 가장 역사가 깊습니다. 1877년에 윈블던이 이제 처음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US 오픈입니다. US 오픈 1881년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오픈, 롤랑 가로스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오픈이 1891년에 시작이 됐고요. 이제 호주 오픈이 가장 늦게 시작했습니다. 가장 늦게 시작했어도 1905년입니다. 1905년. 네, 1905년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 그랜드슬램 대회의 명칭, 지금은 보면 US 오픈, 호주 오픈, 오스트레일리아 오픈 이렇게 되잖아요. 뭐 윈블던 오픈.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오픈이라는 단어, 그 대회 명칭에 오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 대회들의 명칭은 주로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US 오픈인 경우에는 US 챔피언십, 그다음에 뭐 호주 같은 경우는 뭐 호주 챔피언십, 그다음에 프랑스 오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랑스 챔피언십, 그다음에 윈블던은 그냥 윈블던 아니면 그냥 챔피언십 이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오픈
이 대회명에 오픈이 들어간 것은 1968년 대회부터입니다. 호주는 이제 1월 달에 시작하니까 그 다음 시즌인 1969년부터 그 오픈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게 왜 오픈이라는 말을 썼는가? 그 연유는 이렇습니다. 원래 이 그랜드슬램 1968년 이전에는 원래 이 그랜드슬램이 이른바 아마추어 대회였습니다. 아마추어 대회. 그러니까 아마추어 선수만 참가하는 대회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과 다르게 그 대회에서는 상금이 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상금이 주어지지가 않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명예만 주어지는 그런 대회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1968년도 당시만 해도 테니스에서도 프로 선수가 있었습니다. 프로 선수가 있었는데, 프로로 활동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67년대까지 그랜드슬램은 그러한 프로 선수의 출전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 1960년대만 해도 올림픽도 마찬가지죠. 올림픽 대회 또는 올림픽 대회는 지금은 프로 선수들도 다 참가하지만 그때 올림픽은 아마추어 선수들만 참가했고요. 그 마찬가지로 그때 스포츠라고 하면, 이러한 스포츠 챔피언십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스포츠를 직업이 아닌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취미로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의 이제 그 활동이었죠. 그래서 이 4대 그랜드슬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게 테니스에서 이제 프로 선수가 등장하는 것은 1926년부터인데요. 그때 이제 그 일부 프로모터들이 그 테니스 잘하는 선수들한테 잘하는 선수라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그런 프로모터들이 구성하는 이런 서킷 대 이제 토너먼트 대회죠. 그것에 출전하고, 그러면 출전하는 것에 대한 출전료 주고 또 상금을 주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서 이제 선수들하고 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런 선수들이 이제 프로 선수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테니스계에서는 프로 대회와 아마추어 대회가 명확히 구분이 됐었고, 그랜드슬램에는 아마추어 선수만 출전이 허용됐고 프로 선수는 출전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1926년 그 찰스 파일이라고 하는 프로모터가 처음으로 선수들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테니스에서 프로화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실력 있는 선수들이 그 프로로 진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4대 그랜드슬램 대회에서도 그렇게 이제 실력 있고 인기 있는 선수들 일부가 프로로 진출하니까 이 그랜드슬램에 출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그랜드슬램 대회도 아마추어 대회지만 관중들한테는 입장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료로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인기 있는 선수들이 출전을 못하니까 그만큼 이제 또 그 손해를 보는 거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또 선수들 측에서 이거 실력 있는 선수들, 프로 선수들 출전을 막는 것은 이것은 옳지 못하다, 부당하다, 그런 이제 요구가 있어서 결국은 1968년에 그랜드슬램 테니스계에서 이러한 그 대회를 오픈, 그러니까 연다는 의미죠. 프로 선수들에게도 오픈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프로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하고, 또 프로 선수를 출전을 허용하니까 당연히 상금이 이제 그 채택이 되는 거죠. 이제 상금. 그래서 1968년 대회 때부터 상금이 책정이 돼서 선수들한테 상금을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오픈이라는 말을 이제 대회에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테니스계에서는 이 1968년을
그랜드슬램 오픈 2로, 그러니까 그랜드슬램 오픈 시대다. 그때부터 오픈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물론 뭐 처음부터 이제 상금이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 상금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미미. 제가 관련 자료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요. 요 상금이 매우 적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여러분 보이시죠? 네. 이것이 이제 US 오픈인 경우인데요. US 오픈에서 1968년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 우승 상금의 변화, 그 추세를 나타낸 건데, 처음에 보시면, 그죠? 예, 뭐 80년대까지는 거의 우승 상금이, 우승 상금이 아니라 이제 총 상금이 거의 뭐 상당히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상금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화면이 네. 요 보면은 1968년도 그 상금이 26,150달러였습니다. 총 상금이, 그러니까 우승 상금 포함해서 총 상금이 이제 그랬고요. 1969년이 33,370달러. 10만 달러가 넘는 것이 1975년도에 이르러서 1975년도에 11만 4,875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75년도가 US 오픈 75년도가 아서 애쉬라고요. 남자 흑인 선수가, 그러니까 US 오픈에서 처음으로 남자 흑인 선수가 이제 우승하는 대회인데, 그때 이제 아서 애쉬 선수가 그 신분이 미 육군 장교였습니다. 중위. 그래서 그 규정상 그 상금 14,000달러인가? 그 상금 달러를 받지는 못했고 일당으로 20달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에피소드죠.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 하는 거고요. 뭐 지금은 엄청나죠, 상금이. 그래서 보면은 2023년 올해만 하더라도 상금 총액이 100만 천만 6,500만 달러가 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래서 이 그랜드슬램 오픈 1호, 그 오픈 시대에 접어든 것이 또 영향을 미친 것이 뭐냐면, 이제 상금을 주고 이제 하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이익이 뭡니까? 상금을 최대한 많이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1972년에 ATP, 그러니까 남자 선수 협의체인 ATP가 설립이 되고요. 1973년도에 이제 여자 선수들 단체인 WTA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ATP와 WTA가 선수의 어떤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특히 WTA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상금이 주어지는 초창기만 해도요, 남자와 여자가 상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 상금이 훨씬 적었단 말이죠. 그래서 WTA, 그러니까 여자 선수 쪽에서는 남자와 상금을 동일하게 해달라, 이제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했는데, 그래서 US 오픈이 1973년에 남녀 상금을 동일하게 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그랜드슬램, 호주 오픈과 프랑스 오픈과 윈블던 오픈은 매우 늦게 남녀 상금이 같았습니다. 호주 오픈이 2001년, 프랑스 오픈이 2006년, 그리고 윈블던이 2007년에 남자와 여자 상금을 동일하게 책정을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US 오픈 2023 US 오픈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뭐 교양,
상식 차원에서 보통 대회 명칭에 오픈이 붙는데 왜 오픈이 붙는지 그 유래 그리고 의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